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넣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1일에 열리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추석을 맞아서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들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지요. 오는 21일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남북정상회담 끝난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이 될 텐데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의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요, 공판 기일이 있고 공판 예.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공판 기일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재판들. 예, 재판하는 거고요. 재판들. 공판 준비 기일은 그 공개된 법정에서 보통 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그 재판장 방에서 하는데요. 이걸 뭐 하는 거냐면 그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쟁점이 뭔가 보통 이제 검사하고 변호인이 참석을 해서 피고인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참석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재판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쟁점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논의하고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예. 김경수 지사가 직접 이 재판에 출석해야 될 의무는 저희가 없습니다. 공판 걸로. 준비 기일은 말이죠. 예, 선택인가요, 그건요? 그건 선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는 없고 공판 준비 기일은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뭐 복잡하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 예. 공판 준비 기일을 하겠다. 그래서 21일로 첫날을 정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좀 진행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경수 현 경남지사죠. 예. 드루킹 일당하고의 어떤 뭐 댓글 불법 여론 조작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 예. 이런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샌다이 총영사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왔던 것이죠. 네. 그 이제 수사를 받고 나서 그것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재판에 붙였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 이번에 열리는 것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처럼 결과적으로는 김경수 당시에 이제 의원이었습니다. 지사가 이 드루킹과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대선 여론 조작 내지는 어떤 그 댓글 여론 조작 이런 것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혐의고요. 예. 두 번째는 샌다이 총영사라든지 이런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혐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처음이고 또 보니까 같은 시각 드루킹 김 씨와 또 일당 6명에 대한 그 공판 준비 기일 두 번째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재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 두 사건의 어떤 그 병합 심리가 병합 심리할지 여부를 놓고도 좀 주목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예. 지금 주목됩니다. 사실은 뭐 쟁점 정리라든가 증거조사 방법이야 그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판사가 이제 알아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일반인들한테 좀 주목이 되는 것은 그리고 김경수 지사라든지 드루킹한테 좀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드루킹은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그날이. 네. 예. 근데 이제 그날 김경수 지사의 첫 번째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같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같이 할지 그걸 병합이라고 합니다. 네. 심리를 같이 하는 거 말이죠. 예. 아니면 따로따로 할지 이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근데 왜 병합 여부를 따지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병합 여부를 따지게 된 이유는요. 이것이 결국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는 공모했다. 공범이기 라고 때문에. 공범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범은 사실은 거의 재판을 같이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드루킹이 먼저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가 먼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드루킹의 재판이 거의 다 진전돼 가지고 끝날 무렵이 다 됐다. 이런 경우는 병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 첫 번째 기소가 됐던 것도 있지만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아직 거기도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합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병합을 한다는 얘기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예, 공범인데 그것도. 따로따로 하면은 재판장 입장에서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증인도 공통됐는데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낫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이제 핵심되는 건 뭐냐면 피고인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상피고인 신문이라 가지고 피고인이 피고인한테 이렇게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피고인끼리. 예, 피고인끼리. 물론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이제 예. 상대방 피고인한테 상피고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이렇게 신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모 씨 간의 얘기가 좀 주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물을 수도 거네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보통은 피고인이 안 하고 이제 김경수 변호인이 드루킹한테, 예. 드루킹 변호인이 김경수 지사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법원 측에서도 같이 하다 보면 심증을 형성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병합됐을 때 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유불리를 좀 따져보자면 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병합을 안 하고 분리를 하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하면서 드루킹이라든지 드루킹 소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불러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만약에 드루킹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김경수 지사보다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오히려 또 반대로 예. 이 드루킹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김경수 지사로 인해서 이렇게 범행에 휘말렸다. 나는 책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경수 지사가 불리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불리를 양측이 어느 쪽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걸 원할 수도 있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김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같이 하는 게 좀 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김경수 지사는 공모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너네들의 범죄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에 쉽게 예.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드루킹이라든가 드루킹의 변호인이 그 김경수 지사를 물고 늘어지고 아까 반출을 말씀하셨던 예, 아까 기억의 상피고인 반출을 신문이라든지, 통해서 예, 계속. 그거 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렇죠. 그걸 부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좀 불편할 수 불편할 있는 수도 거네요. 있죠. 물론 이제 따로 해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서 드루킹을 또 불러낼 수는 있습니다. 증인으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재판이 이제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게 되고 김경수 지사는 경남 창원도청에서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 관할 재판부를 좀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사실은 김경수 지사로서는 옮겨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특검법에 그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록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아.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760km입니다. 왕복이. 예. 왕복. 예. 물론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한번 오는데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정도 걸리고요.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대여섯 시간. 사실 그것도 더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지금 한 1, 2회 정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정도 해나가면서 예.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법에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네, 주 2, 3회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개월 이내에 끝난다고는 하지만 뭐 반드시 또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특검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그거는 김경수 지사로서도 빨리 끝내길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중 심리라고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뭐 이렇게. 예. 근데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씩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은 뭐 일단 사건 병합을 해놓고 김 지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고려해서 재판부가 어떤 증거 조사 절차를 좀 분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합을 해놔도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분리해놓고 해서 다시 병합하고. 이 날만 와라. 그렇죠. 지정을 하는 분리해놓고 거죠. 다시 병합하고 이게 가능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도정의 편익을 봐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오면은 어차피 왔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예. 양해를 길게 구해서 하는군요. 말이죠. 길게 예.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왔을 때 좀 더 하고 가도록 이런 방법도 쓸 겁니다. 어쨌든 효율성에 좀 싸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자, 김 지사가 보니까 호화 변호인단으로 눈길을 끌었었는데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던 인물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유해영준 연구관 외에도 몇몇 변호인단도 사임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김 지사 측에서는 재판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뭐 쉽지 않겠는데요. 차질이 생겼죠.
지금 말씀하신 유해용 대법원 선임 수석 재판 연구관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재판 그 연루 그 재판농단이라고 하는 사법농단이라고 여기 이제 유해용 그 변호인이 연루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예. 사임을 하는 바람에 그 유해용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했던 일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같이 했던 팀이죠, 사람들 뭐. 팀이죠. 예. 그 팀들도 같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13명이 있었는데 지금 6명만 남았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해용 요 변호사가 예. 이 팀을 지휘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리더가 사임을 하니까 뭐 줄줄이 그냥 그렇죠. 사임을 한 거군요. 같이 이제 팀으로 예. 움직이거든요. 그 팀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을 한 2팀, 3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선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 팀이 한 팀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차질이 생길 텐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번 공판 준비기일에 가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다음 재판을 좀 시간을 길게 주십시오. 해달라? 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3개월 걸린다고 했으니 약간 시간이 재판부 입장에서 많은 게 아니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가능한 이제 그렇게 해보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음 사건 짚어볼 텐데요. 명동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그 명동이 그 중심가, 예. 그 3층에 있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곳인데 물론 뭐 방음이 잘 돼서 사격장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사격장에서 이와 같이 지금 사망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사격장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총기 관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총기 관리 측면에다가 처음에는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 30대 중반이거든요. 예.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신체에 총을 쏘므로써 사망했다. 그 자살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16일 날 어제죠. 저녁 8시 한 좀 넘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내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들어갈 때 사실은 종업원이 같이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이 그래서 사격을 또 하러 갈 어떤 때 행동을 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이 가가지고 이 총을 갖다가 실내 거치대에 이렇게 거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총이 방향을 못 돌리도록까지 해준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이 종업원을 전기 충격기 미리 준비한 거군요.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예. 전기 충격기를 대니까 5만 볼트가 순식간에 흐르거든요. 예. 기절을 했군요. 네, 기절은 안 했는데 밖으로 이제 뛰쳐나왔어요. 도움을 청하러. 예. 그러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총을 거치하려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방향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렇게 목에 총을 겨눴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는 전기 충격기를 준비한 거라든지 내지는 뭐 전기 충격기를 직원한테 이렇게 쏜 거라든지 예. 전체로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 가가지고 어떤 그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사격장인데 사설 사격장이니까 그 총기 관리 전혀 안 된 거 아니냐 뭐 별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보다는 이분께서 이제 고의적으로 준비를 네. 미리 했고 또 그런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위협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또 그런 몸수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걸 해야 좀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몸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종업원이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딴 일을 못하도록 가서 감시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칼을 갖고 와서 예를 여기서는 전기 충격기였지만 예. 하여튼 뭐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런 우회를 가한다면 무방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완전히 몸수색을 하고서 실내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4일 날 경찰에서 뭐 안전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몸수색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기화 삼아가지고 이 규정을 좀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 2015년부터 8년간 말이죠. 이 총기 관리 좀 잘못하면 과태료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과태료를 받은 데가 2군데밖에 없대요. 2015년부터 8년간. 예. 그럼 어떻게 말하면 총기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부실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실내 사격장에 대한 어떤 총기 관리라든가 안전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이거 저희 같은데요. 주변에도 있는 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스미싱 주의보가 이제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 스미싱은 주의보를 오늘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그렇죠. 연합뉴스에서 말이죠. 근데 이 스미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택배가 이제 배송된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택배 문자죠. 그러고서 거기다가 URL을 같이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주소. 그래서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걸 지금 스미싱이라고 화면에 해요. 보면은 이제 지금 저 1,000원씩으로. 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그렇죠.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원래 이제 저게 돈이 빠져나가려면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고 인증번호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휴대폰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서 알아갖고 보낸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쵸. 그런데 인증번호 원래 저거를 이제 불러줘야만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거는 그 인증번호를 이 사용자가 불러주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걸 클릭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소액 결제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인증번호를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커요. 근데 요 스미싱은 금액이 30만 원 이하,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 무딘 사람은 말이죠.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가 많이 나와도 그냥 많이 나왔는가 보다. 내가 많이 썼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 이제 스미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명절 때마다 이 추석이라든지 하여튼 뭐 설이라든지 되면은 택배 왔다. 그럼 사람들이 택배 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뭐 앱을 설치하라 뭐 그러면 또 앱을 설치해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 그거 또 누른단 말이에요. 아까 파란 거 거기를. 예. 젊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할 텐데 예. 어르신들은 또 이제 여기저기서도 온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눌렀다가 무심결에 그렇죠. 눌렀다가 여러 군데서 오고 더군다나 택배 왔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여서 그래서 2016년에는 그 2017년에 2016년에 비해서 약 60%가 늘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60%가요. 예, 스미싱 이 피해가 말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전화해서 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건 이제 안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해지고 있나 그렇죠. 봐요. 예? 정확히는 61%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만 건 작년 같은 경우 말이죠. 예. 이 스미싱 피해가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예, 피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연합뉴스 TV를 보시는 그 시청자들께서 하여튼 이 택배 왔다 또는 뭐 반송, 배송 뭐 이런 얘기 오면 네. 또 뭘 앱을 설치하라, 앱을 네. 그러면 뭐가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예. 일단은 그걸 무조건 누르지 말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의심이 되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볼 수도 있어요. 112가 아니군요. 예, 118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악성 앱이 감염됐다든지 예. 그다음에 스미싱 문자로 의심이 되면 118에 신고를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 제거 방법이라든지 2차 피해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12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112는 피해를 봤을 때 봤을 때 아까는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 염려될 때가 118이고 예. 피해를 봤을 때는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여기서 이제 발급받아 가지고 뭐 이제 112 신고해 가지고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동통신사라든지 게임사라든지 결제 대행사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 구제를 이제 해주긴 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피해 구제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고의나 중과실이라는 건 본인이 인증번호 제대로 불러줬다든지. 예방하지 않고 뭐 그렇죠. 인증번호를 보여줬거나 아니면 불러줬다든지. 그 뭐라고 하죠? 그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 중요한 번호 같은 거를 그렇죠. 알려줬을 미리 경우 알려줬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어렵습니다. 구제가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사실 만들었어요.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당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 과금이라 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보낸 거 예. 여기 대해서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어쨌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강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 혹시 맡아보신 적 있어요? 이런 뭐 이거 변호사한테는 관련해서? 아직 이건 없어요? 이게 20만 30만 원 작은 돈이라 큰 이게 돈도 근데 큰 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돈은 스미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근데 보이스피싱은 이제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요거 근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요거 20만 원 또 뭐 10만 원 이렇게 소송 맡기면 더 크겠군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